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정부 임시예산의 1차 만료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일부 예산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럽중앙은행 ECB 위원이자 독일 중앙은행의 요아킴 나겔 총재가 2025년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2%로 회복될 것이라는 확신이 부족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카타 하짐의 BOJ 정책 심의위원인 이 금융경제간담회 연설을 통해 마침내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며 통화 완화 정책 종료를 포함한 유연한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해전시대,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아보는 시간, 해전시대 박수연입니다. 이번 주 투자자들의 관심을 싸그리 다 모아갔었던 이 개인 소비지출 PC의 물가지수가 조금 전에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현재 0.5% 넘게 나스닥 선물지수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어느덧 올해도 두 달이 지나고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은 더 따뜻해질 이 날씨만큼이나 내 계좌도 조금은 더 온기가 돌 수 있는 전략과 해석들 저희와 함께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 일정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국 EIA가 발표한 원유 재고량은 419만 9천 배럴로 예측치와 이전치 대비 높게 나왔지만 가솔린 재고는 예측치 대비 2배 가까이 감소한 마이너스 283만 2천을 기록했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됐습니다. 1월 헤드라인 PCE는 예측치에 부합한 2.4%, 변동폭이 비교적 큰 식품 및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PCE는 2.8%로 나오며 예측치에 부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21만 5천으로 예측치와 이전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왔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마스터님도 화면으로 확인해보고 오겠습니다. 네, 2월의 마지막 날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왕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나오게 됐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사실 지난주에 많이 꺼냈어요. 근데 오늘 좀 덧붙여갖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과열됐죠. 네, 많이 오르고 있는데 언제까지 오를 수 있는지 한 번 더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은 멈출 줄 모르고 다시 한번 뛰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발표가 됐었던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와 관련해서도 해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상품별로도 이 방향성과 자리값 철저하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에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이 링크 누르고 들어오신다면 방송 이후의 시간에도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적극적으로 방송 끝나기 전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 상품별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프리장에서 나스닥은 0.57%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10시 30분을 기점으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계속해서 상승 탄력 유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18,01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이슈들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헤드라인 보시면요. 포모 랠리가 가속화되면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관련 ETF로 자금 유입이 계속되는 데다 오는 4월에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상승 기대감에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반감기는 4년마다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번이 4번째입니다. 또한 최근 비트코인이 랠리를 보이면서 랠리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는 포모도 랠리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이번 주에만 18% 이상 올랐고요. 2월에만 40%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수준에서 2월을 마칠 경우 이는 2020년 12월 이후에 최대 월간 상승률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연말에 10만 달러 전망처럼 랠리가 올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어제까지 비트코인은 2021년 11월에 기록한 고점 대비해서 7.7%가량 낮은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잠시 후에 이와 관련된 이슈 풀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기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입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연준의 윌리엄스 총재가 still ways to go to reach 2% inflation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2%에 도달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말을 꺼낸 건데요. 또한 연내 금리 인하를 예상하며 3번의 금리 인하가 합리적인 출발점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보이기는 했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매우 집중하고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더해서 이 과정에서 수치가 일시적으로 반등하는 돌출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PCE 기준으로 올해 물가 상승률이 2에서 2.25%의 범위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로 예상을 했는데요. 올해 미국의 GDP 성장률은 1.5%로 작년에 2.5%에서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실업률도 대략 4%로 완만히 상승할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3.7%인 실업률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실업률이 얼마나 낮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추정치에 가깝다라고 말을 끝냈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기사 살펴보고 왔는데요. 첫 번째 기사였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궁금증들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계속해서 오늘 증시를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넘어섰다라는 기사 속에서 반감기 이후에도 랠리가 계속될 수 있을지, 그리고 아니면 이런 뉴스에 좀 팔아야 되는지, 과연 9천만 원을 넘어설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마스터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시청자분들이 어쨌든 좀 결과에 많이 집중을 하시니까 먼저 좀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은 9천만 원 돌파는 가능하고 5월까지는 지속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긴축 시장 된 뒤로 좀 평가값을 봐야 되는 게 증시랑 좀 비교를 해볼 필요성이 있거든요. 네. 증시랑. 사실 증시 대비해서 최근까지 상승률이 좀 저조했었어요.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왼쪽이 미국 나스닥 차트고 오른쪽이 이제 비트코인 달러 대비 차트입니다. 근데 최근까지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사실 증시 대비해서 상승률을 크게 기록하지 못했는데 이제 기점 자체가 이제 미국 CM에서 ETF 승인 난 이후부터 증시랑 같은 움직임을 굉장히 보이고 있어요. 네. 증시에 대한 어떤 상승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냐라고 평가를 내렸을 때 코인에 대한 상승도 그 같은 기대값에 머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갱신이 저는 그냥 무난하게 가능하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드리고 싶고, 근데 기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5월까지라고 저는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5월까지. 제가 일전에 그 서울경제 제가 코인이 하도 이슈다 보니까 네. 오늘 이슈죠. 어제 오늘 너무 뜨겁죠. 네, 왜냐면은 근데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우리가 흔히 이제 알트코인이라고 하잖아요. 알트코인. 근데 외인 주관으로 발행하는 코인은 상승률을 꽤 기록을 하고 있는데 국내 발행 알트코인은 상승률을 기록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게 국내 증시도 어떻게 보면 신고가 갱신은 저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외인 수급이 유동성이 이제 한국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코인에서도 그의 영향이 딱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예. 해외에서 발행한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코인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국내 발행 코인은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미적지근하지? 라는 게 반응이 조금씩 보이실 거예요. 시청자분도 많이 보이실 텐데 결국은 어떤 시장에 대한 상승 가치를 이끌려면 유동성인데 국내 이제 코인에 대한 어떤 유동성을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 유동성을 차지를. 국내 수급이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한미 금리에 대한 어떤 스프레드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은 국내 알트코인은 상승을 크게 기록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비트코인은 뭐예요? 네, 해외 유동성이 굉장히 많은 자산이죠. 그렇다 보니까 증시 올라갈 때까지는 미증시 올라갈 때까지는 같이 상승률의 기록을 평가를 해도 괜찮다. 어떻게 보면 같은 위험 자산으로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인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자면은 5월까지 신고가 네. 갱신은 무난하게 이루어지고, 근데 얼마까지 오를까요? 네.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차트 해석으로는. 지금은 차트 평가값을 좀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증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언제까지라고 저는 평가를 하지 얼마까지라는 평가를 하지는 않아요. 예. 그 부분만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적인 측면에 대한 근거는 제가 5월까지 이렇게 얘기 드렸는데 네. 그 부분은 좀 이따 증시 평가할 때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스터님께서 일단 비트코인의 전망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노란 톡방 들어오시게 된다면 매일매일 이러한 이슈들 함께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링크 누르신 다음에 입장 코드를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스터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5월까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조금은 상승 추세를 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 비트코인 시장, 이 코인 시장에서 불어온 이 포모 심리가 주식 시장의 이 수급을 뺏어갈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거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하나로 같이 취급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좀 평가하는 거고, 왜냐면은 우리가 형태적인 측면으로 따진다면 채권 시장은 상당히 이제 안전적인 시장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네. 수익률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근데 증시랑 이제 코인 같은 경우는 레버리지가 다른 상품 대비해 가고 굉장히 높아요. 같은 취급을 받는 거죠. 같은 수급이라고 평가하고 같은 취급이라고 평가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증시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코인으로 자금으로 빠져나간다, 코인에 대한 자금이 주식으로 빠져나간다기보다 같은 한 위험 자산으로 수급이 쏠린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기사와 관련해서 이슈를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조금은 궁금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혼자서 고민하시면서 해석하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마스터님의 견해를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서 스캔하시면 링크가 뜹니다.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해왕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똑같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누르고 들어오셔서 국내 시장만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도 매크로적인 이슈들 꼭 파악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와 관련해서는 이제 윌리엄스 연은 총재가 세 번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했는데 그렇다면 6월 이후로 좀 점치면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우리 마스터님께서 6월까지는 계속해서 좀 증시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해주셨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도 6월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좀 체크를 해야 돼요. 네, 원래 이제 작년 12월 같은 경우는 시청자분들 좀 더 아시겠지만은 3월이 원래 첫 금리 인하 네. 일정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물가를 확인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어떤 통화 정책에 대한 변동 가능성, 이거를 좀 추측하기 위해서예요. 추측하기 위해서. 오늘 물가 발표도 했고, 네. 뭐 이제 계속적으로 소비자 물가 실업률 이 부분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6월 이후에는 좀 큰 변동을 어떻게 보면 방향 바꾸는 거는 없을 것 같아요. 6월로 좀 지금 생각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2번 내리냐, 3번 내리냐, 4번 내리냐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담기보다 언제 처음 금리를 인하를 할 것인가. 거기에 조금 포커스를 잡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금리를 만약에 네. 인하를 하게 되면 거의 1개월, 2개월 전에는 거진 확정이 돼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를 그 당일 6월에 가서 오늘 인하하냐 안 하냐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반영이 먼저 계속되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 시장이 왜 올라요?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분명하게. 어쨌든 올해 인하할 거야. 이게 시장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동성 자체도 어떻게 보면 무시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근데 시기가 6월이 거진 확정이고 3번이냐 4번이냐 2번이냐 그거는 의미를 너무 해석을 담지 않길 바래요. 어차피 이제 하향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시간에 대한 문제지 횟수에 대한 문제는 거의 문제가 없다고 봐요. 저는. 네. 어차피 여기 서울경제 신세계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근거가 있어야겠죠. 근거가.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 근거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나스닥 이슈를 여기까지 풀어봤습니다. 일단 금리의 인하, 이 숫자보다 시점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매달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요.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빠르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슈를 풀어봤으니까요. 방향성 바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표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네, 오늘 매수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좀 발표된 지표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과 함께 엮어서 한번 기술적인 분석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표는 사실 예상치에 보합을 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어떻게 기술적 분석을 좀 대응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으로. 네. 저는 지금 매수를 보지만 지금 자리값은 사실 안 나와요. 단타적인 자리는. 오늘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중기적인 자리, 만약에 내가 중장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다시 한 번 더 매수 대응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조금 기다리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기간을 보고 있는 게 3월, 4월, 5월이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상승을 충분히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 1개월 내지 1개월 반만 수익성을 크게 내도 상관없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타이밍을 굉장히 놓쳤다라는 평가를 먼저 드리고 싶고 단기는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좀 드렸던 부분 자체가 잠시만요. 자, 두 공간이 있었죠. 처음에는 사실 크게 먹을 자리는 이 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잠시만요. 네. 두 번째는 이 자리였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계속적으로 아직도 오르고 있죠. 근데 제가 네. 차트가 좀 신기한 게 뭐냐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추세 지표가 굉장히 강세로 흐르게 된다면은 조정을 줄 때는 또 어느 정도 조정을 주거든요. 지표에서 측정이 돼요. 최근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네. 두 번째 칸이 RSI예요. RSI.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실 텐데 RSI가 70선에서 이제 50선까지 한 번 닿았거든요. 이게 조정이에요. 이 구간이. 네모칸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조정 구간이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이 자리. 근데 여러분들 차트를 보세요. 자, 지표는 조정을 나타내는데 네. 차트는 조정을 안 나타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신호냐면은 그냥 날아가 버려요. 이게 한 번 더 모멘텀 지표가 이제 70을 돌파선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게 시장이 그냥 날아가요.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가끔씩 엄청나게 강한 지표가 떴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매우 기록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한 번 더 조정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 이 주의요. 한 번 더. 한 번만 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선 시장이 초강세로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위치값 자체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이에요. 위치값이. 그러면은 보통 이제 추세에 대한 강세,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 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어디서 타점을 굉장히 잡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 스팬에 대한 하단 부분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거든요. 뭐 지금 선상에서는 또 굉장히 높은 위치일 수 있겠지만 중장기 모멘텀 혹은 미국 주식에 대한 AI 섹터에 대한 대응을 하실 분들이라면 거시 차트인 나스닥 기준으로 17,000에 대한 부분이 올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는 게 좋다. 이런 평가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자, 간단히 정리할게요. 당분간은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을 기록할 겁니다. 네, 기록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올라가요. 한 2, 3개월은. 근데 지금 위치값은 다소 리스크가 있다. 근데 지표는 아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나타내지만 굉장히 이런 트레이딩은 위험합니다. 최소한 조정 모멘텀이 한 번 왔을 때 그때 대응하는 게 나아요. 그 위치값이 17,000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지금 방송 시작 전부터 갑작스럽게 시장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60분 봉입니다. 지금은 단기 대응은 안 돼요. 지금 어디서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 차트가 갑자기 이제 수급이 확 쏠려서 상승을 갔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차트 안정화 구간에서 좀 더 들어가는 게 낫습니다. 좀 이따 30분 이후에 자리값이 한번 있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화면 내려볼게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우리 시장의 수급이 결정되는 건 어떻게든 참여자들에 대한 수요가 많이 참여를 하냐 이게 결정 요인이거든요.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이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고 싶다고 얘기를 해봐요. 저는 주식시장은 다 똑같다고 봐요. 시장에 대한 어떤 시스템에 마우스를 사는 사람만 많고 파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럼 지금 주식시장이 오르는 이유는 시장에 대한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시장에 대한 돈이 많이 흐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제일 기본적인 형태예요. 자,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 시장이라는 건 참여자들이 어떤 생각, 다수에 대한 자본금이 어떤 참여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지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냐. 근데 저 혼자 딴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다수가 따르는 생각을 따라가야 돼요. 다수의 자금이 따르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게 과연 최근에 어떤 지표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씩 가져야 돼요. 왜냐? 매크로 환경은 바뀌니까. 매크로 환경은 바뀌니까. 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공식 사이트예요. 미국 공식 사이트예요. 정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검색을 하시면은 그냥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들어가시고.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인기 시리즈가 하나 있어요. 인기 시리즈. 보이시죠? 뭘까요? 자, 그러면은 다수의 사람이 가장 많이 보는 과연 지표는 최근에 무엇인가? 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작년부터 영래포를 좀 집중적으로 봐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영래포 잔액이 여기 뜨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냐? 근데 외인들은 이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영래포가 뭐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좀 난감한 거예요. 제가 노란톡방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주구장창 강조를 했었어요. 시장이 왜 오르는지 어떤 근거를 펼치기 위해서. 근데 외인들은 이걸 보고 있는데 나는 저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 저거 처음 보는데?
이러면은 늦은 겁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알아야 돼요. 네. 자, 영래포라는 거는 결국 패드에서 돈을 흡수를 하는 양을 말하는 거예요. 영래포 잔액은. 자, 여기서 시장을 볼게요. 자, 우리가 실제로 어떤 긴축에 대한 기간이 들어갈 때는 어때요? MMF, 머니마켓 펀드 시장에서 돈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연준한테 돈을 맡기기 시작해요. 오히려. 그게 영래포예요. 중앙은행에 돈을 맡기는 거예요. 머니마켓 펀드 시장에서. 그럼 잔액이 쌓이죠. 그죠? 네. 그럼 이 잔액은 뭐예요? 시장에서 흡수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시장의 유동성이 돌겠어요? 안 돌아요. 그럼 증시가 긴축하는 거랑 맞물려 하고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작년 어떻게 보면은 10월부터 이제 상승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보이시죠? 네. 네, 멈추기 시작하죠. 상승이 멈추기 시작하고 갑자기 영래포 잔액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머니마켓 펀드에 대한 자금이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겠어요? 금리가 이제 최상단에 고정이 돼 있으니까 더 이상 못 올리니까 그 영향이 제일 크겠죠. 근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영래포에 있던 잔액이 시장에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주식시장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연준에 대한 어떤 기구예요. 하나의. 그 기구에 대한 잔액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떨어지는 자금이 시장에 들어가고 있다. 이게 시장 상승의 유동성을 불어일으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작년부터 얘기를 했어요. 작년 초부터 계속 이거 부분에 얘기를 했어요. 이것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오를 거다. 오르잖아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주봉으로 한번 보죠. 시장에 대한 상승 효과는 결국은 이 영래포 잔액이 떨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오르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네. 결국에는 이게 떨어질 때까지 시장이 오를 거다라고 평가를 내리신 분들이라면 이 구간에 대한 수익률을 다 기록할 수 있었겠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매크로 환경이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어. 뭐가 이제 우리가 이제 맨날 이슈가 뜨잖아요. 네. 물가가 이러니 뭐가 이러니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국에 이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하나는 그거잖아요. 네. 언제까지 오를 건데? 아니에요? 시청자분들? 맞죠? 네. 결국 그거 하나로 다 기속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이거를 맥스로 찍어서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까 영래포 잔액이에요. 자, 이렇게 된 적이 있었나요? 이 정도 올라간 게? 지금 팬데믹 이후에 네. 처음이에요. 그죠? 팬데믹 이후 처음이죠. 굉장히 제가 눈치를 챘던 거는 이때예요. 이거 뭐야? 왜 얘네 자금이 올라가지? 이거를 먼저 봤던 분들이라면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시장에 수급이 들어간다고 다 이해를 하셨을 거야.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 금액을 보세요. 얼마예요? 여기 있는 거 잔액만 200조예요. 원화로 따지면 200조 아니죠? 한 250조, 60조 되죠. 네. 엄청난 돈이에요. 여러분, 재정 정책을 하고도 이 현금 흐름이 여기 다 뭉쳐 있다 이 뜻입니다. 근데 이거 주식시장 들어가 봐요. 안 올라요? 자, 통화 정책 서포트 되지. 잔액 들어오지.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건 그거죠. 언제까지라고 네. 했을 때 그러면 잔액 떨어질 때까지 일단 오릅니다.
이것만 갖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 자, 우리가 큰 추세 있죠. 앞으로 시장 어떻게 될 것 같아? 라고 볼 때,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어떤 근거가 있잖아요. 지금 뭐예요? 오를 거야. 언제까지? 이거 0 될 때까지. 이거 0 될 때까지 일단은 오를 거야. 이거 0 되면 이제 유동성 끊겨.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 뭐가 또 매크로 환경이 만들어지지. 그때 가서 판단하자. 이 주의가 굉장히 강하게 삽입돼 있어야 된다고요. 예? 저는 그래서 5월까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월까지. 6월에 금리 인하하니까 일단 5월까지 안전하게는 시장 상승을 계속적으로 일으킬 수 있겠다. 모든 지표도 도와주네. 자, 차트도 너무 이뻐. 예, 차트도 너무 이뻐요. 그럼 마스터님께서 조금 전에 나스닥 전략 주실 때 중장기적으로 매수 시그널을 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역내포 잔액 0이 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괜찮아요. 0 될 때까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사실 이제 자리는 너무 이제 위험한 자리예요. 예, 만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부분으로 미증시 선물 네. 기준으로 평가를 한다면 네. 12,000 레벨링하고 12,000 레벨링 그리고 15,000 레벨링 이때 어떻게 보면 포지션을 취하신 분들이라면은 더 즐기셔도 된다. 확실히 더 즐겨도 된다라는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은 많이 올랐죠. 한 텀 쉬고 가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 한 텀 쉬고 가야 된다. 하지만 중기적인 모멘텀은 2, 3개월 혹은 1개월 이 정도만 평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의 모멘텀만 지고 가지 분이라면 17,000 레벨링에서 매수를 한번 보시는 건 굉장히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 강도가 너무 세요. 지금은 확실히 너무 세요. 지금 시장이요. 우리가 2020년대 유동성 장을 일으켰잖아요. 이때 장에 대한 유동성이랑 똑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전 맞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네.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지금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어떤 자금과 더불어서 채권 시장과 네. 더불어서 이렇게 많은 채권량을 발행한 적도 없고 이렇게 많은 달러를 발행한 적도 없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미국도 금리 5.5% 올린 게 굉장히 오랜만이잖아요. 몇십 년 만이잖아요. 예. 굉장히 유례 없는 시장이에요. 유례 없는 시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시장의 변화에 익숙해져라. 뭐가 변화했는지 시장의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면 바로 캐치를 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해요? 매크로 환경이라고 해요. 그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이게 시장에 영향을 간다니까요. 이 변화에 익숙해져야 돼요. 변화에. 실제로 어떤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선물을 잘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트렌드에 굉장히 빨라요. 트렌드에.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어떤 장기성, 어떤 자금에 대한 흐름, 이거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런 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많이 내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여러분도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더 자세한 건 밑에 하단에 보시는 노란 톡방에서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네, 마스터님과 전체적인 숲을 좀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뭐 하나에 좀 몰두돼서 하기보다는 이렇게 마스터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크게 넓게 보면서 시장을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 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빠르게 스캔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일도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재 크루드 오일은 0.22% 올라가면서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78.71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이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일 관련된 이슈입니다. 지금 유가가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로 간밤에 수요 우려가 커지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에 따르면 한 주간 원유 재고는 예상치였던 150만 배럴을 훨씬 웃돈
19만 9천 배를 늘어나면서 5주째 증가하면서 하방 압력을 줬는데요. 다만 휘발유 재고는 예상보다 더 많이 줄었습니다. 정유업체가 계절적 최저치 이하로 운영되면서 미국의 원유 재고가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한 증권 분석가는 대규모 재고로 인해서 경기 둔화와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고 미국의 금리 인하 지연에 대한 우려도 원유 수요를 약화시킬 수 있어서 부담을 줬다라고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승부를 이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면서 켜주고 있는데요. 마스터님께서는 어느 쪽으로 방향성 보고 계실지 바로 편말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오일 이 편말 준비해 주시고요. 네, 3, 2, 1 들어주세요. 오늘 오일은 관망 시그널 들어주셨습니다. 관망 시그널 들어주신 이유가 뭘까요?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해요. 굉장히. 차트에 대한 어떤 방향성, 앞으로 네. 어떤 힘에 대한 강도가 어디로 드러났을 것이다라는 평가값이 일단 첫 번째로 안 내려지고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에 대한 흐름이 단순히 이제 70에서 80 레인지로 엄청 오래 흘렀죠. 지겨울 만큼. 네. 근데 이게 당분간은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전 높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제 매도를 보실 분들은 이제 좀 큰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85달러까지는 조금 기다려 85달러 아니죠. 예. 지금 82달러까지 좀 기다려봐라라는 좀 평가를 드리고 싶어요. 82달러까지는. 일단 기다려보고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저항에 대한 여부만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한번 해보자. 이 얘기를 먼저 드리고 싶거든요. 시황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금 재고 가지고 좀 어떤 시장 방향에 대한 평가는 의미가 없어요. 재고. 그 당일 어떻게 보면 재고 발표 날 어떻게 보면 이 거래량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이제 유가에 대한 어떤 수급 차트가 네. 거래량이 실리시하면서 변하는데 그거는 대응 안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굉장히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매매에 대한 타이밍이 아닙니다. 예. 리스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유가를 한번 노려볼 거면 82달러 선까지는 올라올 때까지 그냥 관망만 하고 있어라. 일단 그러면 저는 매도에 대한 그때 가능성을 좀 볼 거예요. 네. 매도에 대한. 어차피 박스에 대한 80에서 70 레인지라면 82달러까지 좀 기다려봐도 괜찮다라는 평가만 좀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에 대한 어떤 수요, 공급, 유가에 대한 이 부분은 분석이 지금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 뭐 이런 네. 게 가끔씩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요, 공급에 대한 큰 차질을 이룰 만한 요건 자체는 아직 보이진 않아요. 네, 이 부분만 좀 평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일단 오일과 관련해서는 지금 원유 재고 같이 매수 발표되는 그런 이슈에 좀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한 82달러까지 올라와 주는 거 보고 나서 다시 한번 방향성을 체크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혼자서 이 차트만 보고 있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그 타점 전략을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해영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시고요. 0707 입력하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문자샵 0082번으로 해왕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2,500개가 넘는 이 종목들 가운데 요즘처럼 방향성을 알기가 어렵고 하나의 이슈 때문에 움직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지 그 부분을 체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이런 부분 같은 게 다 떨쳐내시고 시장이 오르거나 그리고 내리거나 할 때 모두 다 양방향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선물 통해서 수익을 챙겨가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끝나기 전까지 활짝 열려 있고요.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국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한국 시각으로 11시 30분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6가지 상품 모두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히 나스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 0.74% 올라가고 있습니다. 18,04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10시 30분에 1월 근원 PCE 그리고 PCE가 발표되기 전까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관망세를 보여주다가 예측치에 부합한 숫자가 나오게 되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계속해서 이 상승 탄력 줄이지 않고 다시 한번 개장 이후에 거래량 실리면서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식간에 18,06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크루드 오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0.33% 올라가고 있습니다. 78.82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출렁거림을 보여주고 있었던 오일이었습니다. 급변하는 이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골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같은 경우에도 10시 30분을 기점으로 급등을 보여주면서 2,059달러까지 23시 11분경에 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고점보다는 상승 탄력을 살짝 반납한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처럼 0.70% 빨간불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0.37% 밀리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로 FX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로 FX 같은 경우는 0.08% 올라가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1.08505달러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장하고 나서는 특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완만하게 좀 상승 추세 그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바로 실시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일단 나스닥부터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 오늘 개장 이후의 흐름 설명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매수 포지션에 대한 대응은 한 번 더 들어가야 되는데 네. 지금 당장 어디 포지션 값에 대한 진입 여부 자체는 조금 측정이 힘들다라는 게 계속 유지예요. 왜냐면은 개장 전부터 어떻게 보면 시장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이끌었기 때문에 거래량이 22시부터 좀 발생을 했죠. 네. 저희 방송 시작과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보통 여러분들 지금 차트가 조금 많이 이제 어지럽게 돼 있는데 좀 볼게요. 자, 만약에 시장에서 자, 보시면은 왼쪽 하방으로 모멘텀이 조금 가고 있을 때 평가를 보도록 할게요. 하방으로 가고 있을 때. 그러면 보통 이제 스팬에 대한 어떤 상단이 1번이 돌파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하방 돌파가 다시 재차 나올 때가 진입 포인트가 돼버려요. 구간이. 자, 그럼 역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시장이 추세가 굉장히 상승이죠. 여러분들. 다들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네. 자, 근데 모멘텀이 여기서 한번 발생을 했죠. 상승이. 여기가 첫 번째 진입 구간인데 이 진입 구간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여기서 잡았어야지 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실시간 대응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게 한 번 더 조정이 주는데 조정이 스팬 하단으로 한 번은 꺾일 겁니다. 그리고 재돌파가 들어갈 때 대응을 해야 돼요. 아까와 같이 재돌파가 들어갈 때까지. 근데 스팬에 대한 어떤 상하단 돌파만 가지고 평가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수익과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손절 위치 값을 좀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노리는 겁니다. 제가 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리스크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 자리가 명확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하단으로 차트가 상단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 스팬 상단이 재돌파겠죠? 그러면은 손절에 대한 위치 값은 이 캔들 밖으로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하방으로 흐르게 된다면 가감없이 손절을 하는 거예요. 길게 볼 것도 없어요. 굉장히 리스크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근데 길게 수익성 자체는 이렇게 쭉 포지션을 이끌어가면서 수익성을 굉장히 크게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좀 팁을 드리자면 스팬에 대한 위치값도 있겠거니와 우리가 일목균형표 활용할 때 제가 제일 활용도가 높은 게 전환선과 기준선에 대한 기울기예요. 기울기. 근데 일목균형표에서 사실 이제 일목산이죠. 이제 네. 닉네임 일목산이가 평가하는 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었는데 시장에서는 많은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기준선과 전환선은 어떤 이평에 대한 다른 버전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중요한 게 이 기울기에 대한 방향성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자, 시장에 대한 이 기울기의 방향성이 같은 방향성 우상의 모멘텀을 그린다면은 추세가 굉장히 강세가 나타낼 수 있는 지표다. 이렇게 평가값을 내리기도 하거든요. 자,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같은 방향성을 그리죠. 네. 같은 방향성을 초록선하고 검은선만 보세요. 같은 방향성을 그리죠. 근데 위치값은 지금은 안 됩니다. 위치값은 네. 여기서 잡았어야 돼요. 밑에서 지금 잡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잡으면. 그리고 또 한 번 더 이게 다시 이제 스팬 하단으로 꺾인다면은 방향이 틀어질 거예요. 대기했다가 다시 또 우상향에 대한 모멘텀을 만든다면 그때 매수 포지션 잡아도 괜찮아요. 이 부분을 잘 노려야 돼요.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크게 나요. 이 두 가지만 알더라도 손절에 대한 위치값과 익절에 대한 위치값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상대평가가 높게 드러납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RSI 지표 같은 경우는 조정 모멘텀이 오는 구간에 대한 대응인데 보통 이제 70선 돌파가 드러나고 그죠? 50선에 닿을 때 조정이 한 번 더 열려요. 조정이 이런 식으로 조정이 이거는 중간 구간에서 어떤 매수하는 구간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위치값을. 네, 다 각자 보는 이 위치값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평가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수급이 20부터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대기하고 스팬이 하방으로 돌파된 다음 다시 제 상단으로 이제 차트가 삐져나온다면 그때부터 매수 대응하시는 거 적극적으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우리가 주식할 때는 네. 개별주 관련해서는 사실 분봉, 거래량 이거를 굉장히 많이 따지는데 거시 상품에 대해서는 거래량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없을까요? 모르시거든요. 네. 왜냐면은 우리 틱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우리가 거래량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의미 자체를 쏟지 않는 거는 네. 여러분들 보시지만 자, 이 구간 이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밀집도가 굉장히 크죠. 여기 네. 밑에 보세요. 네. 여기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거래량이 떠요. 그냥 여기는 거래량을 분석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거시 상품은 이 시간에만 그냥 몰려요. 거래량 다 비슷해요. 이 시간에. 그래서 데일리 같은 경우는 그래서 틱 차트를 많이 활용해요. 틱 차트를. 그러니까 틱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제가 이제 100에 대한 틱으로 설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100개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하나의 봉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 차트 자체가 어떤 거래량에 대한 개념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 100틱 차트죠? 여러분들 보시면 100틱이죠. 그럼 네. 이게요, 한 봉이 완성되면 100개 거래 이루어지면 한 개 봉 완성. 이겁니다. 그래서 틱 차트를 많이 활용해요. 분봉 차트보다는. 근데 이제 큰 추세, 큰 방향성, 오늘 당일에 대한 방향성을 볼 때는 보통 60분 같은 경우 활용을 많이 굉장히 한다. 지금 60분 봉 상황 보니까 어때요? 지금 70, RSI 아직 70 돌파도 안 이루어졌죠. 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직 더 올라갈 공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당일에. 굉장히 이걸 많다는 건 뜻해요. 지금 MACD 봤는데 아직 봉 2개밖에 안 나왔네. 아직 올라갈 공간이 많네. 조정 한번 올 때까지 기다리자. 한 번 더 위로 찌를 수 있는 구간이 남아있구나 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60분 봉을. 그 다음에 틱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굉장히 생각보다 보기 쉽습니다. 몇 가지 알아두면.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네, 오늘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 거실경제부터 이 상품별 실시간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팁도 주셨는데요. 방송 시간이 짧다 보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야기 더 자세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 어플 켜셔서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샵 0082번으로 마스터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은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링크 꾹 누르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스터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오늘도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핵심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거시적인 상황부터 짚어봤습니다. 현 증시의 상승은 유동성의 증가로 상승하고 있고 영래포 자금이 0에 수렴하면 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영래포 자금의 흐름을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담아봤고요. 다음으로 나스닥은 향후에 2개월에서 3개월은 우상향 추세지만 현재 위치값이 불안하기 때문에 17,000포인트까지 눌림 주는지 다음을 조정을 기다리자라고 챙겨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크루드오일입니다. 70에서 80달러 박스권 흐름 당분간 유지될 것이다 라고 챙겨봤고요. 오늘은 관망하고 82달러까지 올라오면 저항 확인 후 매도하는 전략 챙겨봤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끝으로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단, 유사 수진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